자, 시작합시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직은 수열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열이 뭔지 그냥 얘기 먼저 봅시다. 수열 이런 거. 수열 되게 쉬워요. 그냥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건데 설마 너희한테 아무 숫자나 나열을 해주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는 그냥 나열 중에서 당연히 규칙이 있는 수열 숫자들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이 중에서? 규칙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규칙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규칙을 중요합니다.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자, 단어들 먼저 설명을 하고 갑시다. 일단 대표적인 수식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런 거 있잖아. 숫자들 나열을 넣는 거예요. 1, 3, 5, 7. 그 다음 뭐 올지 알겠지. 규칙도 파악이 돼요. 이런 거. 규칙이 있는 숫자들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거 뭐게? 9. 그 다음 거 11. 되죠? 그럼 이걸 내가 이렇게 부를 거야. 앞으로. 여기 있는 각각의 숫자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항이라고 부를 거야. 항. 오케이? 얘는 첫 번째 항, 너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부를 거고 그 친구를 기호로는 이렇게 적어요. 너를 뭐 첫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적어볼게. A1이라고 부를게요. 참고로 A는 바뀔 수 있어요. 함수를 적을 때 fx를 적을 때도 있고 gx로 적을 때도 있고 hx로 적을 때도 있잖아. 그게 함수의 이름이잖아. f, g, h가. 나는 지금 이 수열의 이름을 A라고 정한 거예요. 당연히 B1, C1 다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첫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아래 첨자로 1을 적을 거고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겠지. 세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적을 거고 네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다섯 번째 항이 9인 거 바로 될 거고 여섯 번째 항 11인 거 바로 되니까 그럼 이게 바로 하는 거죠. 100번째 항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이제 잠깐만 벙찌 지금 100번째 항 너무 멀리 가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규칙이 파악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점점점 해서 내가 어떤 의미에 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그 상수가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숫자 n번째가 와도 이 친구를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왜냐면 규칙이 파악됐으니까. 이걸 쓰는 순간부터 100번째 항이든 뭐든 되게 쉬워지는 거지. 여기다 100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이 친구들의 규칙을 이렇게 써볼게 한번.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두 번째 항은 2고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항은 8이란 말이지. 이런 규칙이 있지 않니? 여기 있는 숫자를 2배 한 뒤에 1을 빼는 거지. 여기다 1을 곱해. 그 다음에 1을 빼. 이라는 거 보여요? 1에다 2를 곱하면 4, 1을 빼면 3. 여기다 2를 곱하면 6, 1을 빼면 5. 여기다 2를 곱하면 8, 1을 빼면 7.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번째, 임의의 숫자 n번째 항은 이렇게 쓰는 거지. n에다 2를 곱하고 1을 뺀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이제 100번째 항도 별로 안 무섭지 않니? 100번째 항은 뭐야 그럼? 199. 돼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n번째 항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앞으로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친구들의 규칙을 담은 하나의 식이 될 거야. 식이 될 거고. 이걸 찾는 게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 친구 안에 내가 아까 말했던 규칙이라고 하는 친구가 담겨져 있거든. 이걸 보면 규칙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친구를 봤더니 봐봐. 첫 번째 친구 1이라는 숫자가 1에 대응되고 있고요. 두 번째 친구가 3에 대응되고 있고 세 번째 항이 5. 이거 약간 함수랑도 비슷하지 않니? 함수. 1과 1이 대응되고 2와 3이 대응되고 3과 5가 대응되고 4와 7이 대응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다고. 함수의 정의 기억나요? 정역에 있는 원소들,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대응되는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함수기도 해. 대신 여기 있는 숫자는 무조건 자연수만 오겠지,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 막 2.5번째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다. 그래서 각각의 자연수들이 어떤 숫자와 대응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얘가 그냥 하나의 함수인 거지. fn은 2n-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서 괜찮아요? 요딴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이게 수열 이런 친구인데. 그럼 당연히 이 규칙들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두 개. 제일 쉬운 거.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어요. 제일 쉬운 거가 첫 번째죠. 오늘 할 게 바로 등차 수열.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이란 무엇인가? 이름이 너무 잘 지어져 있어서 설명할 게 없어. 이게 같을 등자야. 차이가 같다 이런 뜻이고, 즉 차이가 일정한 숫자들의 나열 이런 뜻이에요. 차이가 일정한 숫자들. 차이가 일정한 수들의 나열. 대표적으로 방금 위에 쓴 게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서 일로 갈 때 몇 더해지니? 라고 하면 여기서 일로 갈 때 2 더해지죠. 여기서 일로 갈 때 몇 더해지니? 2 더해지죠. 여기서 일로 갈 때 몇 더해지니? 2 더해지죠.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이런 거지. 몇을 더하면 다음 게 나오는가, 몇을 더하면 다음 게 나오는가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두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앞으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 이 각각의 차이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친구를 알파벳으로는 D라고 적을 거고요. 한글로 읽을 때는 공차라고 읽을 거예요. 공차.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버블티 가게가 없었거든. 지금은 공차라고 하면 그거 먼저 떠올리는 거지. 나는 그때는 없어가지고 이게 전혀 헷갈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걸 쓰면 애들이 수열보다는 이상한 커피집을 더 생각하는데, 얘가 원조야. 얘가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 이 정도 훨씬 있었던 거니까 얘가 원조야. 그 공차는 따라하는 거지, 그치? 수열의 이름을 왜 따는지 모르겠지만 따라하는. 어쨌든 공차의 이름이 그 공차 아니야, 공차야. 공차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친구 있죠. 그 수열 입장에서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항이라고 부를 거야. 초항. 첫 번째 항이다 이거. 그냥 별거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일반항을 구해내는 것. 이제 그걸 구해야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일반항을 구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써볼까 한번? 초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 친구가 스타트 역할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공차를 더해가면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볼까? 초항은 A1이라고 적은 게 당연한데, 그지? 앞으로는 자주 쓸 거라서 그냥 A라고 쓰면 초항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A, 1을 생략하는 거지. 너무 많이 쓸 거니까.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대표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 항이 있고요. 그 다음 항은, 즉 두 번째 항은 A에서 뭘 더해? 이 더하는 숫자 D를 더할 거예요. 다음 숫자는 A 플러스 D인 거 돼요. 그 다음 놈은 A 플러스 또 D를 더해요. 2D인 거 돼요. 그 다음은 A 플러스 3D인 거 돼요. 이게 얼마라고? 첫 번째 항. 이게 첫 번째 항. 이게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그럼 점점점 일반항을 구해보자. 임의의 n번째 항 찾아보자 라고 하면 일반항은 얼마일까요? 일반항 얼마일까요? 일반항. 규칙을 찾아, 빨리 규칙을 찾아. 이 친구들 규칙을 찾아. 그럼 이러지. 일단 모든 친구들이 다 A는 고정이죠. 그 초항 A는 고정이에요. 초항 A는 고정이다. 초항 A는 고정이다. 그래서 남는 게 뭐일까? 남는 게 뭐 있을까? 이 D가 몇 개 있는지가 다 다른데, 그지? 첫 번째는 D가 빵 개 있고요. 두 번째는 D가 한 개 있고, 세 번째는 D가 두 개 있고, 네 번째는 D가 세 개 있단 말이지. 그럼 n번째 항은 이들의 차이가 보여요? 한 개 차이 나는 거? 이게 4, 3, 2 하나 차이 나는 거. n번째 항은 당연히 공차가 몇 개 있을 거야? n보다는 하나 작은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괜찮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르게 적을 때 이렇게 적기도 해요. 이것도 괜찮은데 표현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일반화를 바로 쳐서 그냥.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지. 내가 만약 어떤 n번째 항이 있어. 거기다가 공차를 더하게 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겠지. 되게 당연한 거죠. 어떤 n번째 항이 있는데요. 공차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그 다음 항이 나온다. 그럼 n번째 다음 항이 뭐야? n번째 항이 있어? 그 다음 항은 뭘까라고 하면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 항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등차 수열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다 이걸 가지고 풀게 될 거야. 요거 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나타내기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얘들아 100번째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다 99를 넣어. 100번장이 나오는데 그럼 또 99번장을 알아야 되니까 다시 또 98번장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이 친구를 많이 쓸 거지만 이 친구도 어쨌든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 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괜찮아? 두 번째는 얘들아 여기 있는 친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쨌든 수열이거든. 그치? 수열은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로서 볼 수도 있어요. 함수로서.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n이 들어가면 여기 숫자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여기 바뀌는 거지. 그러면 n에 관한 함수로 봐서 괜찮아요? 그럼 무슨 함수일까? 이거 n에 관한 함수로 보자면 굳이 이거 n에 관한 함수로 보자면 정리를 좀 n을 기준으로 해볼까? 전개에다 치고 n이랑 d랑 곱하면 dn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고 그 다음 플러스 a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자 n을 기준으로 봐봐. n을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야? 여기 나머지 d랑 a는 그냥 어떤 상수라고 치는 거지. n에 관한이라고 하는 순간 n에 관한 1차 함수 괜찮아요? 등차 수열이라는 친구는 사실 1차 함수로 봐도 되죠. 1차 함수. n에 관한 1차 함수구나. 1차 함수. 등차 수열은 수열이기도 하면서 n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차 함수다 라고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거든. 이 식을 뚫어져라 봤더니 이거 알아? 이 식 기억나요? 이런 거 알아요 혹시? 고1 때 했던 건데 만약에 여기 있는 R이라는 친구가 B보다 작은 숫자 그러면서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숫자라면 A를 B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D이다. 그래 나머지가 R이다. 이거 기억나? 안 나? 안 나면 그냥 들어.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D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나머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숫자가 D보다 큰 숫자일 수도 있거든. 혹은 0보다 작은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머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지. D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뭘로 표현 가능한 식이다. 이 때문에 이 친구는 D로 나누면 어떤 나머지가 일정한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가 일정한 수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D로 나누면 뭔가의 몫이 있고 여기 뒤가 나머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형태다. D로 나누면 나머지가 일정한 숫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또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등차 수열을 지금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 첫 번째는 그냥 정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오케이? 근데 이 친구를 뭐로 보기도 하냐면 1차 함수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D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일정한 숫자들이다 라고 읽기도 한다라는 거야. 셋 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일단 일반항식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일반항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모든 규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다 외웠지 벌써? 규칙 쉽잖아. 초항은 다 있고 공차가 몇 개씩 있는데 그 개수가 여기랑 여기가 하나 차이 나는 그런 친구들이야. 공차가 있고 초항이 있고 공차가 있는데 여기보다 하나 적은 개수만큼의 공차가 있더라. 그러니까 다 외웠잖아요. 그치? 두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숫자들이 있잖아.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등장할 거예요.
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를 다짜고짜 이렇게 쓰는 그냥 그럼 첫 번째 친구를 A, 두 번째 친구를 A 플러스 D, 세 번째 친구를 A 플러스 2D 라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쓰기를 더 추천하거든. 어떤 거냐면 가운데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얘를 그냥 A라고 보는 거야. 물론 얘가 초항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A라고 보면 어쨌든 D를 더해서 네가 돼야 되는 거고 D를 더해서 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숫자를 A라고 쓰면 여기 앞에 숫자는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D를 더하면 A가 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를 A 플러스 D라고 더하면 여기 D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문제 풀 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야 싹 다 더할 때도 편하고 이것저것 할 편하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칭성 있게 숫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 문제에 따라서 세 숫자가 아니라 네 수가 등차 수열일 때도 있고 어떤 다섯 수가 등차 수열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수열을 이렇게 숫자들을 설정하라는 건데 4개 말고 5개 먼저 한번 해볼게. 5개는 이미 수계성이 대칭적으로 써. 대칭적으로 A-2D A-D 그 다음 A 그 다음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이렇게 쓰면 공차 다 D인 거 보여요? 다 DC 더하면 만들어진 거 보여? 그리고 대칭적인 것도 보여? 이렇게 써야 나중에 덧셈을 하든 뭐라든 편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적어주면 일단 숫자가 대칭적이죠. 차이가 얼마게 라고 하면 2D 더한 거 보여요? 2D 얘는 공차가 2D인 거야. 그냥 2D 더한 거 보여요? 2D 더한 거 보여요? 현서가 보여요? 네. 거짓말 안 보고 있으면 좀 보여요. 2D씩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등차 수열의 성질도 만족하고 차이가 일정하죠 모두? 차이가 일정하고 대칭성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덧셈이나 뺄셈이 용이하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중항이니까 가운데 항이야. 대표적으로 숫자 3개인 거 기준으로 볼게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어떤 등식을 만족시키느냐라는 건데 여기 있는 친구는요. 여기 이렇게 두 놈을 더하게 되면 2a인 거 보여? 양 사이드를 더하면 2a. 오케이? 그럼 가운데 있는 친구 2배 항랑 똑같네. 그래서 등차 중항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떤 n번째 항과 그거보다 2칸 더 가난 n번째 항이 있다면 그거보다 2칸 더 가난 의 합은 항상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n번째랑 n 플러스 2번째 항이면 a n 플러스 1이죠. 이 친구의 몇 배? 2배. 와 같더라 라는 거고 이 친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대칭성. 이게 수열할 때도 나올 건데 수열이 이렇게 삼함수 할 때도 나올 건데 아직 내가 문제를 안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처음 본 느낌인데 어떤 숫자가 가운데 있는 친구를 2배 했더니 그 양 끝에 있는 숫자잖아, 그지? 가운데 있는 친구를 2배 했더니 양 사이드에 있는 친구의 합이 나왔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2를 나눈다 치면 뭐 평균으로 보기도 좋고요 아니면 저 보시게요 중점으로 바라보는 게 괜찮고 다 괜찮은데 어쨌든 이거야. 삼각함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삼각함수 딱 있어. 선을 딱 그어. 내가 뭐 해야겠든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를 더해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이걸 구하려고 애를 쓸 건데 만약 여기가 이런 식이면 애지상초 이건 풀 없는 거지. 여기 3분의 1 되는 거 알아? 저기 2분의 1 되는 것도 모르는데 3분의 1 어떻게 알아? 특수학도 아직 안 되는 특수학도 아닌데
이럴 때 쓰는 게 대칭성이잖아요. 대칭성. 여기 가운데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정할게. 2분의 파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뺀 값이랑 얼마만큼 더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2분의 파이에서 어떤 뭐라고 알파라고 불러볼까? 그만큼 더한 값인 거고, 이 친구는 2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을 뺀 값이니까 두 개를 더하자라고 할 때 이 점의 좌표를 알 수는 없지만 합은 얼마야? 라고 하면 이거 두 개 날려버리고 두 개 더하면 되니까 그냥 파이라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 식의 의미이기도 해요. 양 끝에 있는 친구를 더하게 되면 가운데 친구만 두 번 더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양 끝에 있는 친구를 더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만 두 번 더해라. 그래서 이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친구들, 이게 다 등차수열이거든, 얘들이. 여기서 이때 생기는 차이와 이때 생기는 차이가 모두 동일한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합을 구하게 될 때 자주 쓰게 되는 친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돼요? 자,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합. 즉, 수열들을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 가우스라는 수학자 알아요? 가우스 아저씨가 캐리합니다, 이쪽. 여기 나온 내용들이 가우스라는 친구가 아니지. 할아버지가 언제 생각해낸 거냐면 초등학생 때 만들어낸 방법을 가지고 등차수열 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일은 다 알고 있지 않니? 가우스에 대한 일. 그거 뭐지? 가우스 초등학생 때 다 괜찮아.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 그날 여기 현타가 온 거야. 쉬고 싶은 거야. 칠판에 정답. 자, 다 더하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가는 거지. 멋있지? 나 뭐해? 초등학생 했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그래서 다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다 풀려면 몇 시간 걸릴 거니까 꿀 빨다 와야 짜부터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 가우스가 5,050. 미친 천재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요런 이제 1화에서부터 이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친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 왠지 알죠 다? 모를 것 같아서 내가 하려고. 어떤 거냐면 주어진 친구를 제가 S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걸 더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바로 등차수열이에요. 1, 2, 3이 공차가 얼마인? 1인.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인데 걔네들을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딱 오늘 파트가 그거거든요. 자, 더하는 방법 일단 아이디어를 잘 알아주세요.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더했냐면 우리 가우스 아저씨가 이렇게 돼요. 일단 이 합을 한 번 더 써요. 한 번 더 쓰는데 대신에 똑같이 적으면 재미없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적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100을 먼저 적고요. 거꾸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100보다 앞에는 99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적는 99. 그 앞에는 98이 있었을 거고 마지막에는 1까지 더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 이 숫자들을 더하게 되면 내가 양변을 더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S가 두 개니까 2S가 되는 거고, 그지? 요쪽은 1 더하기 100은 101이고요. 2 더하기 99는 101이고요. 3 더하기 98은 101이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 101만 나온다는 거죠. 101 나와. 그럼 여기 도대체 101을 몇 번 더 했을까라는 건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을까랑 같은 말인데 이게 딱 100개의 숫자가 있죠. 100개의 숫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로 101 곱하기 100. 그죠? 우리 같은 걸 여러 번 더하면 간단하게 곱셈으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2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쓱쓱 나눠서 50 곱하기 101이니까 정답이 5050 이러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가우스 다 풀고. 아우씨 대단한 사람. 자,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부터 등차수열의 합을 정의해 볼 거야. 자, 일단 기호를 만들 건데요. 어떤 기호를 만들 거냐면 SN이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 거예요. 저 친구는 S는 이제 그 서메이션의 앞에 딴 거라서 합이란 뜻이에요. 합. 그럼 뭘 합이냐?
라는 건 이런 거.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더하고 세 번째 항 더하고 점점점 어디까지? 여기 있는 숫자까지 항을 다 더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앞으로 sn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게 그러면 의미가 이거잖아. 한국말로 읽어줄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돼요? 네. 현수가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예. 뭐? 첫 번째 항부터 n까지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 네. 오케이? 이 친구의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이 친구도 그럼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이겠지, 그지? 뭐 S100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합이라는 기호를 정의를 했고요. 그럼 만약 여기 더하고 있는 이 수열들이 만약 등차 수열이라면 2처럼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만약 여기 있는 일반항들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구조를 좀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n 이거 100만 더. 이 100은 뭘까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항의 개수지. 100개. 그러니까 여기가 항의 개수예요. 그럼 얘는 뭔가요? 라고 하면 얘는 이런 거지. 1 더하기 100이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1이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이고 100이라는 친구는 맨 마지막 항이니까 이거는 보통 이렇게 써요. 첫 번째 항은 앞으로 초항이라고 할 거고 초항.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는 앞으로 말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말항. 초항 더하기 말항. 기호로는 L이라고 적을 겁니다. L. last. 오케이? 초항은 근데 보통 A라고 적기로 약속을 했었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먹었다고. 그러면 저 친구도 이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친구가 만약 등차 수열이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합을 정의하면 된다는 거지. 적어볼까? 자, 2분의 얘 먼저 적어볼게. 얘들아, 항에서 몇 개 있니 저기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몇 개 있니? 라고 하면 당연히 n개요 하면 되죠. n개요 하시면 돼요. 괄호를 열고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맨 마지막 항 L이라고 적어볼게요. 이게 등차 수열 합이에요.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괄호 열고 초항 더하기 말항. 돼요? 이렇게도 쓰고 여기는 마지막 항이라는 건 지금 기호로 따지면 n번째 항이거든. 그치? n번째 항. 근데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니? 라고 하면 중요한 거 한 번 더 적어야지. n번째 항은 뭐다?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기. 네? 이게 n번째 항의 일반 항이죠. 아까 내가 다 까먹어도 이건 까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건 까먹어야 돼. 그러면 여기 마지막 항 대신에 이거 적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이 친구의 의미가 그 마지막 항이라는 의미니까. 2분의 n 괄호 열고 괄호 중괄호 열어야지. 자,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a가 몇 개 있니라고 하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a가 2a 플러스 이 부분 그대로 적어야죠. n-1의 d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되고 있어요? 다 외웠죠? 다 외웠죠? 자주 쓰게 될 거니까 잘 외우시면 돼요. 잘 외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전에 그 등차 수열이 만약 어떤 숫자 5개가 등차 수열이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적어야거든. a-2b가 있고 a-d가 있고 a가 있고 a 플러스 d가 있고 a 플러스 2d가 있다. 자, 내가 만약에 더하라 라고 하면 암산되지. 5a인 거 보여 이거? 다 더하면 계층적인 위치에 있는 친구들끼리 사라지잖아. 뿅뿅 사라지잖아. 얘랑 더하면 d가 사라지죠. 얘랑 더하면 d가 사라지니까 만약 이것들을 내가 다 더하라 라고 하면 더해주세요 하면 정답이 얼마야 라고 하면 그냥 5a잖아. 맞아? 이 a가 이 친구는 가운데 있는 이 친구
몇 개 있더라? 이게 총 몇 개니? 5개가 여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등차 중항이라는 친구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더할 때 다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하려고 하는 친구를 관찰했는데 만약에 어떤 가운데항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중항이 존재한다면 중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까처럼 수열이 뭐 4개 있으면 마땅히 가운데라 할 만한 게 좀 없잖아, 그지? 수열이 숫자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있으면 가운데 항이 마땅히 없잖아, 그지? 지금처럼 5개 이러면 딱 가운데라는 친구가 있어, 가운데. 등차 수열을 합을 구하는데 중항이 존재한다,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 라면 그 친구들의 합은 거기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 중항 기준으로 몇 개 있는지만 세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항을 뭐라고 할까? 그냥 한 줄 적자. 자, 중항이 존재한다라면 SN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항이 몇 개 있다? 그냥 N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그냥 전부 다 중항이라고 보는 거야. 중항이 5개 있다. 오케이? 중항이 존재할 때는 그 중항이 N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딱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 어떤 거냐면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 너희한테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 식을 그냥 쓰면 되잖아. 거꾸로 돼볼 거거든. 거꾸로. 어떤 거냐면 그냥 수열을 안 주고 갑자기 합을 줘. 합을 주고 나서 다짜고짜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세요 라고 낼 때도 있거든. 그지? 일반항을 찾으세요. 그럴 때는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진 친구는 n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럼 내가 만약 이렇게 적으면 이건 의미가 뭐니? 이건 n-1번째 항까지 합이지. 얘랑 얼마 차이 나는지 느껴져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도 더하고 세 번째 항도 더하다가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n-1번째까지만 더하는 거지. 이 친구. 얘는 첫 번째 항도 더하고 두 번째 항도 더하고 세 번째 항도 더하고 당연히 n-1번째도 더할 거고 뭐도 더할 거야?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지. 그럼 얘랑 딱 빼게 되면 뭐 하나 남아? 라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딱 빼. 요거 하나 남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거 통째 소란지 그렇게. 그래서 그들을 뭐 하게 되면 빼게 되면 n번째 항이 남는다. 이렇게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일반항을 찾는 식이기 때문에 일반항 찾는 식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식입니다. 단 되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거든. 어떤 거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n에다가 만약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거야. 여기다 1 대입해볼게. 그럼 a1이지. 여기다 1 들어가면 s1이잖아. 여기다 1 들어가면 s빵이잖아. s빵이 뭐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빵번째 항까지 되게 이상해지지. 그래서 이 친구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1은 대입하면 안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 관한 일반항은 알고 있는 건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은 내가 SN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 지금 문제에서 주는 게 이건 뭐야? S 이걸 주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냐? S1 맞아? 그럼 이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 되니까 이게 바로 뭐야? A1이 되는 거지. 네? 첫 번째 항 무조건 이렇게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틀지 마. 2보다 클 때만 쓸 수 있다고. 그지? 첫 번째 항 무조건 따로 구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예시로 그냥 하나만 적어볼 거거든요. 합이 어떤 구조로 생겨 먹었는가, 등차 수열의 합이란 친구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가 볼 거거든요. 나 그냥 숫자나 놓지 말고 그냥 이걸 보자. 자, 여기 식 보여요?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 항들이지, 그지? 다 더한 거지. 얘는 굳이 이 입장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이걸 만약 함수로 보면, 예를 들면 요거 봐봐. 이거 지금 n이 변수니까 n에 관한 몇 차 함수로 보면 좋을까? n에 관한 여기 n이 여기 n이랑 곱해질 거니까 최고차가 2차인 거지, 그지?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인 거지, 2차. 돼요? 얘는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 즉 만약 너희한테 이렇게 합을 주는데 합이 만약 2차 함수로 나열되어 있다면 그걸 가지고 n-1번 장까지 합을 빼서 일반항을 구하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1차가 나와. 즉 등차 수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어떤 수열의 합이 2차 함수면 이 친구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말인지 해요?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함수면 원래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괜찮아? 자,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있어. 특징. 2차 함수긴 2차 함수인데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면 n을 전개하고 나면 n에 대한 2차도 있고 n에 대한 1차도 있을 건데 죽었다 깨어도 상수항이 없어요. 얘는. 이걸 2차 함수로 본다면 여기 이거 여기까지가 n에 대한 1차잖아, 그지? 곱하기 n을 하는 순간 상수항이 없다고. 오케이? 얘는 상수항이 없어. n에 관한 2차 함수로 본다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조심해야 될 때가 있고 조심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돼요. 만약 내가 어떤 SN을 주는데 예를 들어줄게. n제곱 플러스 2n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 친구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분명 내가 이거를 이제 Sn-1을 따로 구해서 구한다는 건 이런 거 아는 거예요. n 대신에 n-1이 대입된 거죠.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두 개를 빼게 되면 그게 바로 an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빼. 뭐 어떻게 나와? 여기는 an. 이 식 이해돼요?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온다. 이걸 빼면 되거든. 근데 지금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계산을 나 혼자 할게요, 그냥.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그지? 그러면 n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빼면 어떻게 되냐? 2n 마이너스 1. 여기 딱 빼게 되면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거 얼마니 이거? 2n은 플러스 1. 돼요? 근데 이 식은 대신 어디서 쓸 수 있다고? n이 얼마일 때? 2보다 클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1차 함수처럼 나오는 걸 보아하니 등차 수열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이상부터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찝찝하잖아요, 그지? 지금 첫 번째 항 등차 수열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해봐? 첫 번째 항도 따로 구해봐. 이거죠. 여기다 1 넣어볼게. 여기다가 S1 얼마니? 3인 거 돼요? 그럼 여기서 자, 두 번째 이상까지 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A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얼마니? 여기다 2 넣어봐. 5인 거 돼요? 그럼 3 넣으면 7인 거 돼요? 오씨 뭐야? 그냥 첫 번째부터 다 등차인데, 그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분명 여기는 2보다 클 때만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여기에 1을 넣어도 3이 나와. 그지? 근데 이건 어떨 때만 하면 이런 놈일 때만. 오케이? 가끔 2차 함수는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있는 애들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자, 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면서 갑자기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친구는 S에 n-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요? 두 개 빼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빼면 사라지겠네, 그지?
빼면 사라지니까 2개 빼면 사라지니까 이거 똑같겠네, 그지? 돼요? 그럼 실제로 S1은 얼마야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해봐. 이게 5잖아. 돼요? 근데 AN은 요거니까 여기다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5, 7은 똑같거든. 그럼 결론은 상수항이 붙으면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가 진짜 등차 수열이고 그냥 5랑 7은 좀 이상하잖아. 여기선 0 더했는데 여기선 2 더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로 얘를 엄청 조심해야 되는 친구인 거고 상수항이 만약 없으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는 사실 얘를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고 써야 돼. 왜 되는지. 왜 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원래 뭐였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니까. 만약 수열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라면 그냥 슥 해서 뺄셈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그냥 풀어도 사실 이 조건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상수항이 붙은 친구는 뭔가 이상한 놈인 거지. 일반적인 등차 수열을 더하면 그런 거 나올 리가 없거든. 뭔가 이상한 놈인 거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한해서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틀리니까. 오케이? 첫 번째 항은 뭐 한다? 따로 구한다. 첫 번째 항 따로 구한다. 어떨 때 특히 조심해서 상수항이 있을 때는 특히 조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상수항이 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상수항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조심해, 특히 조심. 여기까지 되십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